가까이 PC방에서 온라인 게임을 하다 하반신 마비 증상이 온 남성이 응급실로 옮겨져 게임에 중독된 20대가 PC방에서 장시간 게임하다 과로로 사망. 그런데 여기서 게임 중독만큼이나 위험한 것이 바로 자식 생활에 따른 활동량 저하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래서 오늘은 건강과 행복을 위해 우리에게 운동이 얼마나 중요한지, 왜 우리가 의자를 박차고 일어나 움직여야 되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는 2025년까지 세계 인구의 60%가 만성질환을 앓게 될 것이라고 예측한다. 만성질환 시대에 사는 인간은 건강하기 위해 식이요법, 운동, 의학치료 등 다양한 방법을 찾지만 정작 핵심을 놓치고 있다. 바로 보행이다. 걷기만 해도 만성질환을 예방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른다. 요즘 성인들은 일상생활 중 평균 70%를 가만히 앉아 있거나 누워서 보낸다. 우리는 1960년대의 성인에 비해 30% 정도 적게 움직인다. 아이들은 자유시간의 50%를 앉아서 보낸다. 교실 책상에 고부정하게 앉아있는 시간을 제외하고도 말이다. 말할 것도 없이 노인들은 더 많은 시간을 정적인 상태로 보낸다. 깨어있는 시간 중 최대 80%는 거의 근육을 움직이지 않는다. 인간이 나무늘보의 생활 방식을 선택한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첫째, 편안하다. 둘째, 우리는 지난 세기의 대부분의 시간을 움직임을 불필요하게 만드는 기술을 발명한 데 사용했다. 지구상의 거의 모든 생물들과 달리 인간은 음식과 즐거움, 그리고 짝을 찾기 위해 몸을 움직일 필요가 거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대부분의 일은 앉은 채로 가끔씩 엄지손가락만 움직이면 해결할 수 있다. 하지만 수많은 기술을 만들어낸 두뇌를 가진 스스로를 뿌듯해한 사이 우리는 중요한 것을 잃었다. 두뇌는 생각하기 위해 진화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움직이기 위해 진화했다. 저는 인간의 모든 생리적, 심리적인 질병들이 생기는 이유가 바로 너무나도 빠른 인류의 발전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현생 인류의 출현은 30만 년 전, 농경사회는 10,000년 전, 산업화사회는 200년 전,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의 디지털 사회는 40년이 채 되지 않는다고 해요. 이러한 발전 과정에서 집에서 모든 것이 해결 가능해진 지금 햇빛을 쬐지 않아 우울증이 생기고 과거엔 없던 가공되고 정제된 식품들로 몇 세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상상하기 힘들 비만이 생기게 된 것이죠. 또한 수렵채집과 사냥을 하던 그 긴 세월 동안에는 나무를 타서 열매를 따고 동물들을 사냥하기 위한 움직임은 당연했었는데요. 그러나 현재는 과거와 달리 차로 이동하고 의자에 앉아 생활하는 등 움직임을 서서히 잃어가고 있죠. 그래서 저는 과거의 행동 양식과 생활 패턴을 이해하는 게 건강한 삶을 찾는데 아주 중요한 열쇠라고 생각해요. 움직이지 않아서 질병이 생긴다. 하지만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나는 퇴근하면 헬스장에 가 1시간씩 열심히 운동하는데 너는 매일 운동하니까 건강해. 저도 과거 보디빌딩 대회와 바디 프로필 준비로 꾸준히 운동을 했었는데요. 하지만 책 움직임의 내과학에서는 이러한 하루의 일부 시간에 잠깐 운동하는 것으로는 우리를 건강하게 만들어주지 못한다고 말하는데요. 매일 부지런히 헬스장에 들르는 사람이라면 지금쯤 의기양양해졌을 것 같다. 하지만 함정이 있다. 우리가 움직임을 이야기할 때 떠올리는 운동, 그러니까 내내 앉아있다가 잠깐 시간을 내어 진지하게 임한 운동으로는 상황을 만회할 수 없다. 사실 운동 폭식은 움직임의 핵심을 놓치고 있다. 운동 전문가인 KT 보먼은 자신의 책 Move Your DNA에서 이 점을 정확히 지적한다. 그는 단기간에 급격한 운동 또는 특정 근육을 공략하는 운동을 두고 식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비타민 보조제를 먹는 것과 비슷하다고 말한다. 도움은 되겠지만 결코 당신을 정말로 건강하게 만들어주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것은 평소에 움직임을 늘릴 수 있게 걷기를 습관화하시는 것을 추천드리는데요. 걷기를 단순히 이동의 수단이 아닌 운동으로서 의식적으로 빈도를 늘리는 거죠. 출근길 한 정거장 전에 내려 걸어가기, 고층에 살아 계단을 이용하실 수 있다면 2, 3층 미리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걸어 올라가기처럼 말이죠. 티베트어로 인간은 걷는 존재, 혹은 걸으면서 방황하는 존재라는 의미라고 하는데요. 책에서는 걷기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새로운 사실들이 몇 가지 더 있다. 우리 발에 내장형 압력 센서가 있다는 사실을 누가 알았겠는가. 이 센서는 박동하는 심장과 협력해 뇌에 더 많은 혈액을 보낸다. 그러나 그리는 사람이 움직일 때 뇌 혈류량이 크게 달라질 거라고 생각했다. 목 경동맥의 혈류를 측정한 결과 모든 형태의 유산소 운동은 뇌로 향하는 혈류를 단기적으로라도 20에서 25% 정도 늘렸다. 결정적으로 그는 체중을 모두 발에 실으면 혈류가 더욱 증가한다는 것을 밝혀냈다. 2017년 그린은 발에 체중을 실으면 발의 대동맥이 눌려서 혈액의 난류가 증가하고 뇌 혈류량이 10에서 15% 늘어난다고 보고했다. 또한 걷기는 여러 세대의 천재들에게도 사랑을 받는 운동이었는데요. 걷기와 사고가 연관되어 있다는 소식은 전혀 새롭지 않다. 프리드리히 니체에서 버지니아 울프, 빌 게이츠, 스티브 잡스까지 여러 세대의 천재들이 걸으면서 하는 사고의 중요성을 주장했다. 하지만 그것이 어떻게, 왜 그렇게 좋은 효과를 내는지는 지금에서야 발견되고 있다. 조금 우스꽝스럽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다. 걷는 법을 배워야 할 성이 도대체 어디에 있단 말인가. 하지만 진화생물학, 생리학, 신경과학 분야의 연구들은 인간이 현재에 이르게 된 것은 대부분이 걷기, 또 약간의 뛰기 덕분이라고 말한다. 충분히 걷지 않는 습관은 우리의 정신과 정서를 위태롭게 한다. 연구자들은 정적인 생활 습관이 창의적 아이디어의 부족, 정신건강의 악화 등을 가져온다고 말한다. 우리가 이미 잘하고 있음에도 걷기를 배워야 하는 이유다.
이처럼 걷기는 뇌 건강 외에도 우울증 완화, 심뇌혈관 질환 예방, 다이어트 효과, 성인병 예방, 스트레스 해소, 골다공증 예방, 면역 기능 증진 등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관절 건강에 대해 더 알아보자면 미국 보스턴 대학 화이트 박사팀의 연구에 따르면 하루 6,000보를 걸으면 무릎 관절염을 예방한 동시에 관절염에 의한 신체 기능 장애를 막을 수 있다고 말하는데요. 연구팀은 무릎 관절염을 가진 1,800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 1,000보를 걸을 때마다 무릎 관절염에 의한 신체 기능 장애 위험이 16에서 18% 감소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루 6,000보는 무릎 관절염 환자가 앞으로 이로 인한 신체 기능 장애가 나타날지 여부를 예측할 수 있는 분기점이 된다고 말했다. 이 연구는 걷기가 다리 근육을 강화해주고 체중을 줄여주는 등의 효과 외에 사실상 관절염에 대한 치료 효과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몸의 모든 세포는 영양소와 산소가 공급되어야 하며 이는 혈액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요. 그런데 무릎에는 혈관이나 신경이 없어 영양소나 산소를 공급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존재하는 것이 바로 활액낭인데요. 가만히 있으면 이 활액낭 속 활액이 활성화되지 않기 때문에 걷거나 움직이는 등 활동을 해주어야 하죠. 많은 장점을 갖고 있는 걷기 운동. 걷기는 남녀노소 누구나 실천할 수 있고 특별한 장비가 필요하지 않아 쉽게 접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잘못된 자세로 걸으면 체형을 변화시키고 통증을 악화시킬 수 있죠. 그래서 바르게 걷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면 걷기 전에 두 발 사이의 폭은 주먹 하나가 들어갈 정도로 벌려둔다. 시선은 정면을 바라보고 몸은 꼿꼿하게 세운다. 걸을 때 무게중심이 뒤꿈치, 옆날, 새끼발가락, 엄지발가락 쪽으로 이동하며 마지막에 바닥을 차고 나간다. 팔은 빠르게 걸을 때는 구부리고 천천히 걸을 때는 자연스럽게 펴서 흔들어준다. 이 방법 중에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건 시선과 머리의 위치인데요. 거리를 걸어 다니다 보면 핸드폰을 보며 걸어 다니시는 분들이 종종 있죠. 이렇게 되면 시선으로 인해 머리의 위치가 인체의 정렬에서 벗어나 몸이 받는 압력이 커지는데요. 머리가 전방으로 15도 기울어진다면 목이 보관한 힘은 12kg, 30도 기울어진다면 18kg으로 증가하게 돼요. 그래서 저는 가능한 한 최대한의 먼 전방을 보며 걸으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끝으로 주상 및 대체 운동에 대해 말씀드리면 만약 운동 중 무릎이 붓거나 통증이 생긴다면 잠시 멈추고 걷는 양을 줄이시거나 관절에 부담이 덜한 운동을 해주세요. 여기서 저는 관절에 부담이 덜한 운동으로 수영이나 실내 자전거 운동을 추천드리는데요. 먼저 수영은 부력으로 인해 체중의 80%가 감소되어 관절, 척추에 가는 스트레스를 줄여주기 때문에 재활 운동으로도 많이 이용되는데요. 걷기 운동을 하는데 관절에 부담이 많이 가시는 분들은 수중 운동을 해보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실내 자전거 운동입니다. 무릎 통증이 있는 경우 걷기 운동은 관절에 부담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특히 계단을 내려오는 경우에는 체중의 3배에서 5배의 압력이 무릎에 가해지는데 실내 자전거의 경우 체중에 의한 부담을 줄여주고 페달을 통해 강도를 조절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여기서 자전거를 고르는 팁을 드리자면 척추나 허리에 문제가 있거나 비교적 관절의 부담 정도가 심하다면 좌식을, 관절에 부담이 크지 않다면 코어 및 전신을 같이 운동할 수 있는 입식 자전거를 추천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움직이고 또 걸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들이 잃어버린 움직임을 찾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겠습니다. 무브의 팀은 다양한 움직임 간식을 만들었다. 그들은 이 간식을 일상에 간간히 섞으라고 제안한다. 먹는 간식과 마찬가지로 움직임 간식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내 몸에 쌓이고 몸에 또렷한 차이를 만들 수 있다. 사실 어떻게 움직이든 자리에서 일어나 움직이기만 한다면 그것이 움직임 간식이다. 움직이는 일이 조금씩이나마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믿음이 생긴다면 집안일 하나를 하는 시간도 좀 더 자신에게 의미가 있는 시간이 될 것이다.